여러분, 주말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 어떤 기사들이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로 증권면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주간 증시 전망부터 좀 보죠. 지난주에 코스피, 코스닥 다 좀 부진했죠. 코스피가 마이너스 3.2%, 코스닥 마이너스 3.5%. 올 들어서 연초 이후에 계속 견조한 흐름을 보이던 두 증시가 지난주는 좀 급락을 한 셈입니다. 일주일 동안 3% 넘게 떨어진 건 아마 올해 들어서 별로 이제 많지 않았던 그런 주가 흐름이니까,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 만에 700선대가 다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을 이렇게 흔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종잡을 수 없는 이 관세 얘기죠. 사실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차피 할 거다라고 충분히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 사람들, 이런 그 세간의 그런 어떤 전망들을 무참하게 지금 짓밟는다고 그래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완전히 그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이 예상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지난주랑 사실 거의 내용이 비슷하더군요. 역시 트럼프 관세 리스크 여전할 거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가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4월 현지 시간으로 2일 날 관세, 이 상호 관세 이제 확정을 할 테고, 이제 4월 3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과를 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지표들이 특히 많습니다. 매달 첫째 주는 미국의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역시 미국의 고용 관련된 지표들 있고요. 이번 주에 나올까 싶긴 생각합니다. 벌써 저도 한 3주째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자,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을 것 같다. 뭐 이 얘기를 한 3주째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근데 할 것 같기는 한데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아직 선고 기일이 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이고요. 자, 그렇다고 보면 이제 이번 주 일정부터 먼저 잠깐 좀 볼까요? 이번 주 일정은 지난주에 우리 시장을 또 출렁거리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 공매도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부터. 공매도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의 불확실성이 이제 오늘은 확실하게 해소가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4월 1일 날, 내일 날 우리 3월 수출 동향 나옵니다. 3월 20일까지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3월 이제 전체 또 봐야 되죠. 그다음에 미국의 3월 ISM 제조업 PMI, 미국의 제조업 관련돼서 지금 미국이 서비스 PMI는 조금 주춤하고 떨어지는 반면에 제조업 PMI는 비교적 견조했는데,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 관련된 심리지수들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ISM 제조업 PMI가 견조함을 유지를 할지는 이번 주,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3월 달 거. 그다음에 2월 졸트 민간 구인 고직 나오고요. 그다음에 4월 2일 날 상호관세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번 주 우리로 따지면 현재 시간 이제 4일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금요일 날 밤 늦게 나올 것 같습니다. 고용 보고서 이렇게 이 라인업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는 가장 국내 시장만 놓고 본다면 공매도, 그다음에 트럼프 상호관세 관련된 부분들, 이 두 이슈, 여기에 지금 일단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데일리도 계속 이제 무슨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 한다 얘기만 나오고 안 하니까 이제 이번에 표에서 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이 탄핵 그 결과, 이런 부분들이 현재 예정이 돼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오늘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을 좀 흔들 것으로 좀 보입니다. 현재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상을 했던 건데도 그 예상을 뒤엎을 경우에 충격이 큰 것처럼, 이번 주에 나오는 공매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될 만한 그런 모멘텀들, 이게 이제 실제로 뚜껑이 열린 다음에 악재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예상했던 거고, 악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더 오히려 굉장히 우호적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속단할 수는 없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문제가 지금 지난주에 우리 시장을 이렇게 흔들었던 것도, 미국 시장을 흔들었던 것도 결국 예상을 뒤엎는 여러 가지 어떤 파격적인 것들이 나왔기 때문이죠. 중국 얘기를 오늘 이데일리 신문이 좀 자세하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5면에 걸쳐서 전체 통으로 중국 얘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물 들어온 중국 시장, 중화개미 컴백 러시 이제 좀 됐죠 이제. 페퍼라는 새로운 또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목이 돼 있습니다만 알리바바, 샤오미, 바이두, 텐센트, 중국의 대표적인
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하니까요. 특히 이제 AI 관련돼서 아주 앞서가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M7이 지금 지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좀 가라앉고 있으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뜨고 있는 상황에서 이 펫4라고 하는 4개 기업들이 좀 아주 급성장을 하고 있다. 완전히 또 관심의 핵심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저 펫4하고 또 연결되는 용어는 딥시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4회사들이 사실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뭐 이제 C-커머스 회사부터 시작해서 AI 회사, 그러니까 AI 전에 뭐 가전제품 회사로 시작해서 이제 전기차도 만들고 그다음에 한국에 이제 네이버 같은 이런 바이두 같은 회사도 있고 텐센트 같은 회사도 있고 등등 이렇게 되는데 이 회사들이 이제 AI와 접목되면서 이제 변신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M7 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바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제 미국이 완전 앞서가고 그 뒤를 중국이 바짝 따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소위 말하는 이제 주요 플랫폼 기업들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결과는 아직 모르죠. 자, 그래서 지금 결국 이제 제목이 이런 겁니다. 자, 표를 한번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요 중국의 주가 지수 올해 상승률 보면요. 본토 지수라고 하는 거는 시원찮은데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항생 테크 지수, 홍콩 H 지수는 급등을 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아마 지수일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이 항생테크와 홍콩 H 지수 이 두 지수에 앞서 말씀드린 펫4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 본토 지수들은 많이 올라갔다가 좀 상당히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병서 중국금융경제연구소 소장 같은 분들 저희 이제 마켓 비하인드 종종 나오시죠. 전병서 소장님 이런 분들의 말씀은 이제 결국은 따라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중국 본토인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따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수만 많이 오른 게 아니라 항생 테크 지수나 H 지수를 이제 주요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 상품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에이스 차이나 항생 테크 ETF 상품 플러스 25%나 됐고요. 타이거 중국 항생 25, 이 ETF 상품도 21%나 급등을 했습니다. 아까 표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고요. 이렇게 중국발 경기 부양 기대감 이게 또 좀 작용을 하면서 화장품, 여행, 그다음 면세, 엔터주 등 국내 이 중국 관련주들도 올 들어서 비교적 순항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한쪽으로 돈이 이게 몰리다 보면은요. 이 글로벌 자금도 모든 나라에 다 이렇게 골고루 배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 시장 별로 안 좋으니까 그 돈이 빠져나가서 유럽으로 빠져나가고 이제 중국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돈이 많이 몰렸던 미국, 그다음에 일본, 대만, 인도 이 네 나라 증시는 올해 좀 부진한 편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별로 장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도 비교적 좀 견조한 모습을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 이런 머니의 흐름. 머니 무브를 우리가 잘 따라가는 게 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걸 또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 삼성전자 얘기 좀 해보죠. 일단 표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에 금요일 날 삼성전자 2.5% 떨어져서 6만 200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6만 한 6천 원 근처까지 갔다가 뭐 7만 전자 얘기까지 나왔던 장 초반에 주 초반에 그랬다가 좀 결국은 이제 턱걸이를 하면서 마감이 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뭐 SK하이닉스나 다른 종목들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이런 주요 종목들에 비하면 비교적 선방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비교적 선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수급이죠. 그것도 외국인이 꾸준히 삼성전자를 사주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를 지난주에만 한 주 동안에만 역시 한 3천억 정도 가까이 이렇게 사면서 수급적으로 일단 삼성전자를 좀 버텨주게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이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게 이제 4월달, 5월달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직은 견조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대차 잔고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공매도가 시작이 되니까 재개가 되니까. 삼성전자는 대차 잔고가 한 달 전에 비해서 4% 정도가 줄었거든요.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가 넘게 늘었고요. 결국 이제 이런 보통 지금 대차 잔고가 물론 100%라고는 아니긴 합니다만 대차 잔고가 결국은 공매도의 어떤 실제로 진행과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현재로서 가장 높은 그런 어떤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좀 나을 수도 있다. 주 초반에 특히 이제 공매도 시작되고 난 주 초반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결국 삼성전자가 살아나려면 결국 수치로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대략 전년 대비 마이너스 20% 정도 영업이익이 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통 1분기 때 조금 그렇죠. 근데 2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할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거고, 이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수치를 이제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역시 이제 이 상반기 내 H뱅 관련된 뭔가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되고 있고. 역시 또 지금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TSMC가 미국의 인텔 파운드리 부분을 살릴 거냐 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정말 삼성 파운드리는 더 어려워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공식화가 되기 전에 이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전자가 뭐 고민을 하고 있겠습니다. 당연히 뭔가 좀 이렇게 좀 해보겠다라는 아웃풋을 좀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한 주간의 이제 ETF 상품들 수익률을 보는 이제 주간 이 펀드 워치인데요. 한번 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표를 보면 이번 주에는 눈에 띄는 게 미디어하고 엔터주들입니다. 지난주에 수익률을 보면은 엔터 관련된 엔터와 미디어를 이제 테마로 하는 이 ETF 상품들이 3%, 2%대 이렇게 해서 이게 1, 2, 3위고요. 4위, 5위가 자동차 관련 ETF 상품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익률 수치를 한번 보시죠. 1, 2, 3위가 3%, 2%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시장이 워낙에 부진했다라는 거를 ETF 이 상위 종목들의 수익률을 통해서도 좀 그대로 확인을 좀 할 수가 있고요. 지난 한 주간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마이너스 1.5%. 좋을 수가 없죠, 당연히. 해외 주식형 펀드는 마이너스 0.06%니까 그래도 국내 주식보다는 비교적으로 나았습니다. 그다음에 인도 펀드 수익률이 2.9%를 기록을 해서요. 인도 펀드로 이제 돈이 다시 조금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섹터별로는 금융 펀드 수익률이 1.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금융 특히 이제 증권주들이 좀 수익을 좀 내지 않게 좀 좋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도 이 금융 펀드의 수익률이 좀 낮던 이유로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